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사와 전치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사와 전치사는 부가적 설명을 할 때 주로 쓰이거든요. 부사라는 말이 뭐냐면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랑 함께 써서 주로 부가적 설명을 할 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일반적으로 오는 위치도 같은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고 부사가 완벽한 문장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부사가 다른 위치에도 올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위치는 완벽한 문장 뒤 또는 완벽한 문장 앞에서 부가적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 함께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부가적 설명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완벽한 문장 앞에 써서 부가적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예문을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나는 여기에서 일해, 그는 강남에서 일해, 내가 거기에 그것을 놔둘게, 내가 탁자 위에 그것을 놔둘게, 나는 집에 가야 해, 나는 은행에 가야 해, 나는 오늘 밤에 TV를 봐야 해, 나는 밤에 TV를 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이틀 동안 눈이 왔어,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 나는 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 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은 나는 여기서 일해 이고 두 번째 예문은 그는 강남에서 일해 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평소 때 여기서 일을 한다 라는 거고 그는 강남에서 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또는 평소 그가 일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문장, 완벽한 문장을 쓰고 그 뒤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나는 여기에서 일해 라는 말을 할 때 먼저 나는 일해 라는 말을 써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일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나, I인 경우에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I work 라고 말하면 나는 일해. 내가 평소 때 일을 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여기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말은 부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가 영어로 here 이기 때문에 I work her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here 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없이 바로 단독으로 쓰였죠. here 자체가 여기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 work, 나는 일해 라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여기에서 라는 here, 부사를 덧붙여서 I work here 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는 강남에서 일해 라는 말을 해볼 텐데 그가 강남에서 일한다는 것도 평소 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일해 라는 말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I, you, we, they가 평소 때 일을 할 때는 뒤에 동사 원형 work를 쓰시면 되는데 주어가 그, 그녀 또는 그것인 경우 he, she, it인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평소 때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동사 다음에 s 또는 es를 붙여주셔야 돼요. 따라서 그는 일해가 영어로 뭐냐면 he works 예요. he work가 아니고 s를 붙여서 he works 라고 말하면 그는 일해 라는 뜻이 돼요.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 뒤에 강남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이때 강남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이거든요. 따라서 어디에서 라는 말을 덧붙이려면 전치사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he works 다음에 바로 강남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라고 말할 때는 in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he works 강남이 아니라 he works in 강남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I work here 에서는 in이나 at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 he works in 강남에서는 in을 써줬어요. 그 차이가 뭐냐? here 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 어디에서 여기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까지 함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는 것을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here만 쓰는 거예요. 근데 강남이라는 단어는 강남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강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로 봤을 때 어디에서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라고 말할 때는 in 지역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he works in 강남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강남에서 일해라고 말하면은 I works가 아니라 I work in 강남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이처럼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딱 쓰이고 전치사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부가적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한 단어로만 딱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단어로 돼 있는 부사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치사랑은 함께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거기에 그것을 놔둘게 이런 문장과 내가 탁자 위에 그것을 놔둘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일단 이 문장에서 핵심은 내가 그것을 놔둘게 이게 핵심이에요. 완벽한 문장을 먼저 쓰고 그 뒤에 부가적 설명인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놔둘게 라는 말을 먼저 써야 되겠죠. 이 핵심 문장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돼요. I put it there 이걸로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썼어요. 우선 핵심적인 문장, 완벽한 문장 먼저 써볼게요. I will leave it. I will 줄여서 I'll leave it 이라고 썼어요. leave 라는 단어가 떠나다 또는 어디를 떠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무엇을 두고 가다, 무엇을 그대로 두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그것을 거기에 그냥 두고 갈게 또는 내가 그냥 그것을 그대로 거기 둘게 라고 말할 때는 I will leave it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서 I will leave it 말고 I'll put it 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put은 그냥 놓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leave는 두고 내가 어디 간다든지 내가 그대로 놓아두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I'll leave it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I'll put it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완벽한 문장 다음에 거기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따라서 I will leave it there 또는 I will 줄여서 I'll leave it ther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ll leave it. 내가 그것을 놔둘게. 그대로 둘게. 또는 내가 그것을 두고 갈게. 그 다음에 거기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라는 말은 부사로 쓰거든요. there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부사로 그냥 쓰시면 돼요. 앞에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처럼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가 있어요. I'll leave it there 또는 I'll put it there 정도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탁자 위에 그것을 놔둘게 라고 말할 때 마찬가지로 I will leave it 또는 I'll leave it을 쓰시면 되겠죠. 이 완벽한 문장 다음에 탁자 위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탁자 위에 라는 말은 하나의 부사로 쓸 수가 없거든요. 탁자가 명사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무엇 위에 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leave it 다음에 무엇 위에가 on이기 때문에 I'll leave it on the tabl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또는 I will 줄여서 I'll leave it on the tabl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내가 거기에 그것을 놔둘게 또는 내가 거기에 그것을 두고 갈게 라고 말할 때는 I'll leave it ther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내가 탁자 위에 그것을 놔둘게 라고 할 때는 I'll leave it on the tabl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the table, 어떤 특정한 탁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the는 특정한 걸 지칭할 때 쓰는 거니까 내가 어떤 테이블에 놓고 가는지를 듣는 상대방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를 쓴 거예요. on the table이 하나로 합쳐져서 탁자 위에라는 뜻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there은 혼자서 거기에 라는 뜻이 있고 on the table은 합쳐져야지 하나의 뜻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줄 수가 있어요. 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같은 개념이라고 봤을 때 부사는 전치사의 뜻까지 통째로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내가 이 단어가 부사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공부하실 때 대열 앞에 뭐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또 어떤 게 좋냐면은 내가 한국어를 영어로 만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다양한 문장, 제대로 된 문장을 많이 접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미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영어 교재를 본다든지 해서 다양한 문장을 보면서 원어민들은 I will leave it there 할 때 앞에 전치사를 안 쓰는구나 하면 이 단어는 주로 이렇게 쓰는구나 또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내가 많이 접해봐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부사, 전치사 이런 얘기를 모르더라도 내가 다양한 문장을 접하면서 문장 많이 보다 보니까 대열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쓰더라, 이걸 쓰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익히는 거죠. 그리고 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on the table 또는 under the table 이런 식으로 앞에 전치사가 오더라 이런 것을 많이 예문으로 접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예문을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화책이라든지 소설책이라든지 사실 소설 좀 어렵긴 해요. 아니면 미드라든지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또는 영어 교재를 잘 활용해가지고 제대로 된 다양한 문장을 접해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유튜브에 있는 예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제가 본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100% 믿지 마세요. 유튜브는 조심해서 봐야 되는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는 위험해요. 영어 공부할 때. 왜냐면 잘못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책이나 미드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에 나오는 예문을 많이 접해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예문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채널은 이근철 TV. 예문도 많고 예문도 정확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집에 가야 해. 그리고 나는 은행에 가야 해. 이런 말을 해볼 거거든요. 나는 집에 가야 해 라는 말은 내가 지금 반드시 집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I have to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돼요. 가다가 영어로 go 이기 때문에 I have to go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have to go. 나는 가야 해. go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가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I have to go 하면 나는 반드시 가야 돼. 나는 꼭 가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나는 집에 가야 되죠. 그러면 I have to go 다음에 집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집에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home이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home이란 단어는 집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집에 또는 집으로라는 부사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home이란 단어 자체가 어디에 또는 어디로라는 뜻을 포함한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have to go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have to go to home 아니고 I have to go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go to home 아니고 go home 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home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자체가 집에 또는 집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치사적인 느낌의 뜻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home이란 단어 앞에는 무조건 전치사를 못 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ome이란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라고 말할 때는 at home이라고 전치사 at을 쓰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를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해요. 근데 집에 간다라고 할 때는 쓰시면 안 돼요. I have to go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니캉님이 써주신 I've gotta go home 또는 I gotta go home 이렇게 구어체로 쓸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나는 은행에 가야 해.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여기서도 나는 가야 해라는 말을 먼저 써야 되겠죠. I have to go를 먼저 쓰시고 그 뒤에 은행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근데 은행이라는 단어는 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만 써가지고 I have to go bank 또는 I have to go the bank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은행에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어디에 또는 어디로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 have to go to the bank 이런 식으로 the bank 앞에 to를 써주셔야 돼요. I have to go to the bank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해 할 때는 I have to go home 이라고 go home to 없이 바로 쓰고 I have to go to the bank 할 때는 to를 써주셔야 된다. 전치사 to를 써서 to the bank, 은행에 라는 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I have to 할 때 to를 썼는데 go to 할 때 to를 왜 또 썼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have to는 문법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동사 파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have to 동사 원형하는 구조랑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로 할 때 쓰는 전치사 to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o가 두 번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have to go 할 때 to랑 to the bank 할 때 전치사 to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예요. I have to go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나는 가야 해. 거기다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줄 때 그때 to the bank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을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해주는 거예요. go 다음에 home 이런 식으로 바로 부사가 올 수도 있고 go to the bank처럼 go to 명사의 형태로 올 수도 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go to 장소, go to 명사의 형태로 많이 와요. 근데 go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돼요.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습니다. 근데 at the bank는 은행에서라고 말할 때 은행으로 간다. 어디로 할 때는 to the bank고 은행에서라고 말할 때는 at the bank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은행에서라는 말을 하는지 은행으로라고 말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전치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나는 오늘 밤에 TV를 봐야 해.
이런 말을 해볼 텐데 여기에서 핵심 문장은 뭐냐면 내가 TV를 꼭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TV를 꼭 봐야 된다. 내가 오늘 봐야 되는 프로가 있다. 이거죠. 그럼 핵심 문장 먼저 써볼게요.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I have to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되죠. 그리고 TV 보다가 영어로 watch TV죠. 그렇기 때문에 I have to watch TV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장에다가 오늘 밤에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는 오늘 밤에라는 부사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밤에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한 단어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부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가 영어로 뭐죠? tonight이죠. 그렇기 때문에 I have to watch TV ton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have to watch TV ton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오늘 밤에 TV를 봐야 해 라는 말이 돼요. I have to watch TV. 나는 TV를 봐야 해 라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오늘 밤에 tonight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tonight은 오늘 밤에 라는 뜻의 부사예요. 앞에 전치사 쓰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밤에 TV를 봐. 이런 말을 해볼 텐데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평소 때 일반적으로 밤에 TV를 본다 이 말이에요. 뭐 오전에 TV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낮에 TV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TV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밤에 TV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밤에 TV 보는 사람이야. 나는 밤에 TV 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TV를 봐. 내가 평소 때 TV를 본다라는 말을 해놓고 근데 언제 보냐면 밤에 봐. 이런 말을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평소 때 TV를 본다. 이게 영어로 뭘까요? 내가 평소 때 밤에 TV 보는 얘기하는 거니까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I watch TV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watch TV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평소 때 TV를 봐. 나는 일반적으로 TV를 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문장 다음에 밤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런데 밤에라는 뜻의 부사는 없어요. 그런데 밤이라는 명사는 있죠. 그러면 밤이랑 언제라는 전치사를 합쳐서 밤에라는 말을 만드시면 돼요. 밤에가 영어로 뭐냐면 at night이거든요.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좋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은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불규칙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는 하나의 표현으로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 밤에 이런 거는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I watch TV at n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watch TV at night이라고 말하면 나는 TV를 봐. 언제? 밤에. 내가 평소 때 밤에 TV를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 영어 공부를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I have to study English tonight이 될 거고 나는 평소 때 밤에 영어를 공부해. 이런 말하면 I study English at nigh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할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꼭 부사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구분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하나로 학습하시면은 그대로 학습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부사, 전치사 이런 걸 너무 구분하려고 하면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하나로 생각하고 적절하게 쓰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가적 설명을 할 때 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이런 문장이랑 이틀 동안 눈이 왔어 근데 지금은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온다고 하면은 조금 문장이 어려워지거든요.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이틀 동안 눈이 왔었어 근데 지금은 안 와 이런 느낌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 라는 말을
해볼 텐데 이 문장에서 핵심은 비가 왔어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제라는 말도 부가적 설명, 하루 종일이라는 말도 부가적 설명이거든요. 따라서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 라고 할 때는 비가 왔어라는 말 쓰고 하루 종일 어제 이런 식으로 부가적 설명을 2번 써주셔야 돼요. 부가적 설명을 2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왔어라는 핵심 문장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비가 왔다라고 말할 때는 과거에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It is raining 또는 it's raining 하면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비가 왔었다. 과거형으로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를 it로 쓰고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가 오다가 영어로 뭐냐면 rain 이거든요. 근데 과거형이니까 it이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비가 왔어는 it rained 예요. rain이란 단어가 명사로 비라는 뜻도 있지만 비가 오다 또는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 뜻으로도 자주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죠. It rained 하면 과거에 비가 왔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하루 종일, 어제 이런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라는 단어도 한 단어,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도 한 단어, 다시 말해 그냥 하나의 부사로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이란 단어랑 어제라는 단어를 알면은 뒤에 덧붙이면 되겠죠. 하루 종일이 영어로 all day 또는 all day long 이거든요. all day로 쓸게요. 그리고 어제가 영어로 yesterday 예요. 따라서 it rained라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하루 종일, 어제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t rained all day 하면 하루 종일 비가 왔었어 이런 말이고, 근데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it rained all day yesterda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이라는 말은 빼고 어제 비가 왔었다 이런 말 할 때는 it rained yesterday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완벽한 문장 다음에 하루 종일이라는 부사 all day 또는 어제라는 뜻의 부사 yesterday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It rained all day yesterda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부사가 2번 쓰인 거죠. 다음으로 이틀 동안 눈이 왔어 라는 말을 해볼 텐데 이것은 이틀째 눈이 오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틀 동안 눈이 왔었다, 지금은 안 온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끝난 일,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주로 쓰거든요. 그냥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쓰시면 돼요. 근데 rain이 비라는 뜻도 있고 비가 오다라는 뜻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snow라는 단어는 명사로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눈이 오다 또는 눈이 내리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다음에 눈 오다 snow의 과거형 쓰시면 되겠죠. 그냥 일이 붙이면 돼요. 따라서 it snowed 라고 말씀하시면 눈이 왔어 라는 뜻이 돼요.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 it는 그것이라고 해석 주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snowed만 해석하시면 돼요. 눈이 왔어 또는 눈이 내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그냥 눈 왔어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틀 동안 눈이 왔었다 이런 말 하고 싶죠. 그러면 눈 왔어 라는 말 다음에 이틀 동안이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근데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고 말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쓰거든요. for 다음에 어떤 기간을 쓰시면은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 돼요. 어떤 기간 동안이라고 말할 때 for 다음에 기간 쓰시면 돼요. 이틀이 다른 말로 하면 2일이죠. 그러면 이틀 동안은 2일 동안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it snowed for 2 day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2 days가 이틀 또는 2일이기 때문에 for 2 days 라고 말하면은 이틀 동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for이라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for 다음에 어떤 기간이 오면은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줄 수가 있겠죠. It snowed for 2 day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 라는 말씀하실 때는 It rained all day yesterday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틀 동안 눈이 왔어 라고 말씀하실 때는 It snowed for 2 day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t snowed for 2 day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이런 문장은 사실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뭐 여기 부사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It rained all day yesterday 이런 문장은 그냥 통째로 외워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 라는 문장과 나는 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일단 이 문장을 말할 때도 핵심을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점심 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완벽한 문장 먼저 써놓고 함께라는 말을 뒤에 써주시면 되거든요. 누구랑 함께 식사했다라고 할 때는 eat 식사라고도 하지만 have 식사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먹었다 할 때는 have 식사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점심이 영어로 lunch 이기 때문에 점심 먹다가 영어로 have lunch예요. 근데 우리가 점심 먹은 것은 과거에 점심 먹은 거죠. 따라서 과거형 쓰시면 돼요. have의 과거형이 had 이기 때문에 we had lunch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과거형 말할 때는 주어 관계없이 똑같이 그냥 동사 과거형 쓰시면 돼요. s 붙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쓰시면 돼요. We had lunch 라고 말하면 우리는 점심을 먹었어 라는 뜻이에요. lunch 앞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We had a lunch 아니고 We had lunch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랑 함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함께라고 했죠. 우리라는 말에서 이미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라는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누구랑 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쌤과 함께 먹었다 하면은 그때는 또 전치사랑 명사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는 함께 먹었다 라고 말할 때는 누구랑 함께 먹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먹었다 라고 말했죠. 그때는 그냥 함께라는 뜻의 부사를 써주시면 돼요. 사실 뭐 함께가 부사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함께가 영어로 together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을 먹었어 라는 문장 다음에 그냥 together 써주시면은 우리는 함께 점심 먹었어 라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we had lunch togeth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We had lunch together 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라는 말이 돼요. 여기서 we가 여러 명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together만 써주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중에서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같이 퍼먹는 아이스크림 together 그게 함께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이 문장에서 핵심은 내가 저녁을 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나 다음에 저녁을 먹었다 라는 동사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저녁 식사가 영어로 dinner 이기 때문에 I had dinn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had dinn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저녁을 먹었어 라는 말이 돼요. 런치와 마찬가지로 앞에 어를 쓰지 않습니다. I had dinn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쌤과 함께 먹었죠. 누구랑 함께 라고 말할 때는 누구와 또는 누구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를 써주셔야 돼요. 누구랑 함께가 영어로 with 그렇기 때문에 I had dinner 다음에 with Sam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had dinner with Sam 이라고 말하면 나는 저녁을 먹었어
쌤과 함께 라는 말이 돼요. 이처럼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줄 수가 있어요.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똑같이 부가적 설명을 할 때 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치사를 써야 될지 쓰지 말아야 될지는 그 단어 안에 전치사의 뜻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의 느낌까지 이미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와 달리 전치사 뜻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가 같이 필요한 거죠. 하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그 단어의 뜻에 따라서 전치사를 쓸지 안 쓸지를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뜻으로 다 알려면은 또 그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다양한 예문을 접하면서 이런 말 할 때는 그냥 하나로 쓰는구나. 그리고 이런 말 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그냥 쓰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해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가적 설명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를 쓰거나 완벽한 문장 앞에 부사를 쓰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완벽한 문장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부사는 부사 그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뜻의 덩어리로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함께 뜻을 이루는 단어는 함께 덩어리로 알아두면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